안녕하세요. 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엑셀 2020년 9월 B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수험자용 프로그램부터 실행시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시험 문제의 문제지는 제가 아래쪽에 링크해 두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블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번호 입력하실 건데요. 수험번호는 8자리입니다. 8자리. 여러분 수험표에 인쇄되어 있는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수험번호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 창이 뜹니다. 예스 눌러주시고, 자, 수험자 정보에서는 수험 번호만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 있는지 시험 과목이 맞는지 보시면 되겠죠. 확인 눌러주시고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을 실행시켜서 저장해서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열어주시고 저장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너무 중요합니다. 자, 파일에 저장입니다. 저장. 컴퓨터를 더블 클릭 하시고, 자, 왼쪽 창 보세요. 왼쪽 창은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는 클릭, 왼쪽 창은 클릭, 오른쪽 창은 더블 클릭할 겁니다. ITQ를 찾아서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나요?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 방에 저장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인쇄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히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이거 너무 중요해요. 꼭 지키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답안 폴더는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파일명은 뭐다? 수험번호 다시 성명입니다 로 되어 있으세요. 반드시 요거 안 하면 무조건 탈락이죠. 무조건 실격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장 못하는 거는 수험자 책임이에요. 수험자 책임. 엑셀로 갑니다. 저장하실게요. 잘 왔어요. 내 PC에 있는 문서에 있는 ITQ 방에다가 파일 이름 뭐로 하라고요? 수험번호 다시 빼기입니다. 빼기. 여러분들 이름으로 할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름 틀리면 안 되죠, 저처럼. 네.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 폴더가 맞는지 보실 거면 전송을 해보면 압니다. 다시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이렇게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답안 전송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존재 있음 나오나요? 그러면 저장을 잘 하신 거고, 답안을 전송 버튼 눌러주면 성공 나오면 잘 하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감독관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되셨고요. 만약에 존재가 없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위치 컴퓨터 더블 클릭, 문서 클릭. 여러분 실수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ITQ를 그냥 클릭만 한단 말이에요. 바뀌나요? 안 바뀌죠. 더블 클릭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정확히 수험 번호 다시 이름 누르시면 되겠죠? 저는 저장 안 할 거예요. 그죠?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기본 저장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인쇄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번호 달아드릴 거예요. 번호대로 보세요. 1번. 차이점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작업 시트 입니다. 의 A열은 열너비 1로 하고. 자, 2번입니다. 아까는 모든 작업 시트였고요. 이번은 모든 뭐다? 데이터. 의 서식은 굴골의 11포인트. 2번이고요. 3번 갑니다. 3번.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해야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작성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 작성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여기까지는 했어요, 선생님들. 그죠? 어떻게 한다? 전송하고 종료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정해진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번호 표기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할까요? 모든 시트. 화면 왼쪽 아래쪽 보시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써있네요. 시트 4가 없네요. 4는 그래프를 작성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3개만 할 겁니다. 시트 1이 클릭되어 있고요. 왼손 키보드 쉬프트 보이시나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3을 클릭하면 여기 보세요. 그룹 잡혔네요. 그룹
세 개의 시트를 하나의 시트처럼 쓸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요거 모든 시트의 나왔었죠. 모든 시트의 A열의 연럽이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멀리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클릭해놓고 딴 데로 이렇게 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A에서 가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A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연럽이 1입니다. 됐나요? 2번 모든 데이터 그랬어요. 아까는 모든 시트. 지금은 뭐? 모든 데이터. 뭐랑 같아요?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올. 모두 선택인데 자,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A와 A, 열머리글 A와 행머리글 1 사이에 보시면 요 대각선이 비어 있죠. 클릭하시면 어때요? 똑같이 됐나요? 이게 모두 선택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굴림의 11포인트래요. 굴림 엔터. 아이고. 굴림 엔터. 11 엔터입니다. 되어 있으니까 안 건들까요? 네. 여기 2번이었고 3번은 뭐래요?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변경하라 였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어떻게 하라? 제1작업 엔터 안 누르셔도 돼요. 바로 시트 2 더블 클릭합니다. 제2작업 바로 더블 클릭. 제3작업 됐나요? 그죠? 여기서 실수합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 비사해서 입력 안 돼요. 어디로 가라고요? 제1작업 가셔야죠. 그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그룹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시트 이름 변경하면서 그룹도 풀어진 겁니다. 그죠? 제1작업에 오셔서 B4부터 입력을 할 건데 그죠? 사실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그냥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그죠? 중간중간 저장하고 또 생각나면 중간중간 뭐 하고 전송도 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 제1작업 입력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B4부터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지금 제가 하는 행 높이를 넣는 것은 점수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되면 행의 높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셀의 높이, 행 높이를 넓혀주는 작업부터 할 겁니다. 자, 1, 2, 3행은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 엔터. 죄송, 25 엔터. 3행 아니고 4행은 오른쪽 버튼 행 높이 33 엔터. 5부터 14까지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22 뭐라고요? 25, 25, 33, 22 외우세요 이 말이에요. 이 상태로 두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입력하는 건 자, B4행, B4열 그죠? 여기서부터 입력할 건데요 선생님들 보통 우리가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아래쪽으로 가잖아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필드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자, 블럭 잡고 입력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식물 자, 대문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요. 캡슐럭을 눌러 놓습니다. 보이시나요? 키보드에 쉬프트 위에 있는 캡슐럭 눌러주고 입력을 하면 지금부터 계속 대문자가 나옵니다. 순간적인 대문자는 쉬프트를 누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엔터 옆으로 가는 거 보이시죠? 자, 식물명 엔터, 분류 엔터, 판매 상점 엔터, 단가 엔터. 선생님들 판매 수량 단위계가 한 셀에 두 줄 들어가 있네요. 그죠? 판매 수량 어떻게 한다? 알트 엔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단위 콜론계 엔터. 재고 수량 알트 엔터.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쾌 가로 닫고 엔터. 할인 가격 엔터. 판매 순위 엔터. 되셨나요? 자, 엔터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블럭 잡고 입력했습니다. 나머지는 블럭 안 잡고 그냥 입력하실 거예요. 그죠? 자, S 3421인데요. 선생님들 키보드 보시면 오른쪽 끝에 숫자 키패드 있는 거 이용하세요. 굳이 막 그 중앙에 있는 숫자 이용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B34 31 아이쿠 B34 31 엔터 F2312 엔터 J3213 J3213 엔터 S3912 엔터 P3412 엔터 H432 엔터
D6531 엔터. 자, 선생님 아래쪽에 보시면 요거 있죠. 관엽, 식물, 재고, 띄우고, 재고, 수량.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만점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수강생 엑셀 만점 받으신 분들은 아주 많아요. 지난번 우리 8월 달에 시험 본 거는 우리 수강생분들 한글을 만점 맞으셨더라고요. 근데 엑셀이 오히려 더 많아요, 한글보다. 자, 식물명 입력하실게요. 바이올렛 엔터. 문샤민 엔터. 벵갈 고무나무 엔터. 짱짱이 휴멜 엔터. 베이비 핑거 띄우고 모듬 마리안느 만냥금 마리아 철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좁으면 C하고 D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드래그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분류도 넣으실 거예요. 분류. 관엽, 식물 엔터. 공기, 정화 엔터. 관 엔터. 다육, 식물 엔터. 다 엔터. 관 엔터. 공기 엔터. 다 엔터. 입력한 적이 있는 것은 첫 글자 치고 엔터 치면 되고요. 첫 글자만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판매, 상점, 식물나라 엔터. 식 엔터. 꽃순이 엔터. 식 엔터. 페페로니 엔터. 페 엔터. 꽃 엔터. 꽃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단가 입력하겠습니다. 컴마 찍지 마시고 일단 숫자만 입력합니다. 28500 엔터. 12000 엔터. 세 자리씩 컴마 단위 기준 끊어서 읽습니다. 72300 엔터. 24500 엔터. 35700 16000 15400 28400. 자, 판매 수량 보실게요. 252 엔터. 1359 엔터. 125 엔터. 195 엔터. 165 엔터. 652 엔터. 1213 351. 자, 재고 수량 입력하실 거예요. 143 엔터. 49 엔터. 150 114 67 237 79 157 까지 하시면 입력되신 거죠. 아래쪽에 있는 거 입력하실게요. 여기까지 입력되셨고요. 여기 자, 셀 병합을 한번 해볼까요? 자, 13행의 3개의 칸이 한 칸 됐어요. 그죠?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칸을 한 칸으로 해줘.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여기 단가 아래쪽에도 두 줄이 한 칸 됐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여기도 3칸이 한 칸 됐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되셨죠? 그러면 빈 곳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최대 판매 수량 단위 콜론 개. 그 다음에 식물 아이디 단가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그죠?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셀 테두리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B사부터 J14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1번 모든 테두리, 2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인쇄물 자세히 보시면 여기 4행하고 13, 14행이 테두리가 진합니다. 보이시죠? 그거 해보실 거예요. 4행과 컨트롤 키 누르고 13, 14행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잡히죠. 따로따로 잡히고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클릭해주면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테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대각선 없죠? 맨 끝에 가시면 다른 테두리라고 있고요. 이렇게 대각선만 체크해주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말이죠. 요게 입력 준비가 완료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건 보시고 입력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책하고 같이 이렇게 좀 좁은 부분을 넓혀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클릭하고 같이 좁은 부분이 있다면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조건 1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 보시면 조건 1번입니다. 여기네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 이거부터 할 거예요. 전체를 가운데로 할 것이고 숫자를 회계 서식으로 하래요. 그죠? 갑니다. 자, 전체를 블럭 잡으시고 1번 모두를 전부 다 가운데 정렬. 모두를 전부 다? 뭐 같은 말이죠? 모두 가운데 정렬.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숫자만 잡습니다. 숫자. 얘네 이만큼 할인 가격도 숫자겠네요. 그죠? 순위도 숫자겠네요. 그죠?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여기도 숫자일 것 같죠? 그죠? 드래그. 어떻게 한다? 표시 형식에 보시면 컴마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 형식이에요. 맞나요? 자, 컴마가 들어갔고요. 셀 구분선 앞쪽에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가볼까요, 선생님들? 실제로 문서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앞에. 처음 입력하면 빈 공간이 없습니다. 딱 붙잖아요. 구별되시죠?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것이 1번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본 겁니다. 제목은 사다리꼴을 이용하는데 그림자 너래요. 그죠?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를 좀 바꿔서 할 거예요. 자, 1번입니다. 1번 사다리꼴 알겠어. 그리고 입력하라 그랬는데 입력 안 하고 서식부터 할 거예요. 그죠? 자, 바꿀까요? 도형하고 그림자 넣은 다음에 서식 넣은 다음에 글씨 쓰겠다는 의미예요. 됐죠? 요게 1번, 요게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2차, 3번 이렇게 된 거죠? 자, 1번 갑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으시고요. 기본 도형에 7번째 가시면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도형 한꺼번에 그립니다. B1부터 어디까지? G 중앙까지 한 번에 딱 그려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그림자를 넣어주래요. 우리가 도형이 선택되어 있으면 상단 메뉴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고 뜹니다. 여기구나. 그죠? 그럼 도형 효과 중에서 그림자 넣어주래요. 어디 하래요? 대각선 위쪽이래요. 여기 같은 애요. 이렇게 보시면 대각선 위에 그림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죠? 얘로 해주래요. 그리고 제가 글씨부터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서식 잡겠다 그랬습니다. 홈에 가시면 굴림 엔터. 크기는 24 엔터.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 글자색입니다. 검정 써 있는 거. 채우기는 노랑 하래요. 노랑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블럭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텍스트를 입력하고 서식하려면 또 드래그 해야 되니까 도형을 잡아서 서식 설정했습니다. 자, 온라인, 식물, 판매, 현황 입력해 주시고 자, 위쪽으로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정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죠?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맞춤해 주면 되겠죠. 이게 끝난 거예요. 자, 조건 2번 끝나셨고요. 조건 3번 하시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임의의 셀, 자, 저는 19행, 20행을 이용할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고 원본은 삭제하시오. 갈까요? 엑셀 갑니다. 저는요 19행에 달 거예요. 19행, 20행. 그래서 19행의 행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면 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17.5. 20행의 행높이는 40 할 거예요. 그리고 LMNO L은 열너비 4. MNO는 열너비 7.5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요거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들? 19행하고 20행 여기를 결제란으로 쓰고 싶어요. 그림으로 만들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요 확인란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네요. 그죠? 그러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를 쓰려고 보니까 글씨의 방향이 세로 쓰기네요. 됐죠? 선생님 여기 결제인 경우 있는데요. 결제는 I입니다. 오타 나시면 안 되죠? 감점되니까.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을 가운데 정렬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시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다 끝났습니다. 테두리 넣겠습니다. 블럭 잡으시고 자, 1번 모든 테두리 한번, 2번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블럭 잡아주시고 홈 메뉴에 클립보드 영역에 오시면 복사 메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그림으로 복사, 그림으로 확인합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또는 컨트롤 V 들어왔네요. 그죠? 넣어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들? 요 구분선이 막 거슬리시면 채우기 흰색 해주세요. 이렇게 채우기 흰색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인쇄물 보시면 뭐래요? 원본 삭제하래요. 그죠? 원본 삭제하래요,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오실게요. L, M, N, O 열머리글을 드래그해서 삭제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19행, 20행도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해 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이것이 결제란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 4번입니다. 비사부터 어디까지? J4까지 그리고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갑니다. 비사부터 J4까지는 드래그 하시고 비연속적 데이터 어디예요? 이 식물은 컨트롤 클릭, 단가도 컨트롤 클릭하면 되겠죠. 채우기에서 어떤 거? 주황 채우기 클릭합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셨네요. 자, 이번에 유효성 검사입니다. 어디를 H14셀에 들어올 값은 유효한 값이 정해져 있어요. 이 말이에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가 지금 유효성 검사를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메뉴 위치 알기 위해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보시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식물 아이디 값만 보여줄 수 있다고. 그럼 제한 대상이 뭐다? 모든 값이 아니라 뭐다? 포인트! 목록이다. 목록. 포인트. 어디다? 원본에서 어디다? 여기 B5부터 B12까지예요. 라고 정해줬어요. 확인. 여기네요. 그죠? 그리고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클릭해오는 거였습니다. 되셨지요? 자, 이번에 셀 서식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여기 셀 서식을 정해줬는데요. 메뉴를 홈으로 좀 이동시켜 볼게요. 자, F5를 클릭하고 보시면 보여지는 표시 형식은 컴마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컴마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 말이에요. 이거 볼까요? 2,500원 엔터 2,500원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얘는 오른쪽 맞춤, 얘는 왼쪽 맞춤. 이거는 수식이고 숫자고 계산할 수 있어. 얘는 글자고 계산 못해. 이 말이에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기다 원을 넣으면 얘는 글씨를 계산을 하지 못해. 글자로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원을 보여주고 원본 데이터는 변경시키지 않는 방법이 표시 형식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표시 형식의 확장 탭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요.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여기 보시면 0하고 샵이 있는데 설명 이거 먼저 하고 올까요? 이거 먼저 넣고 할까요? 샵하고 0이 있는데요. 숫자를 다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샵은 무의미한 0은 표시하지 않는다. 0은 0을 숫자가 0이 오면 0을 표시해라. 얘는 샵은 0이 오면 표시하지 말아라예요. 자, 가볼까요? 무의미한 0만 표시하지 말아라예요. 자,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하래요? 쌍따옴표 1. 쌍따옴표를 누르는 이유는 텍스트야 이 말이에요. 확인합니다. 보이나요? 들어가는 거? 그런데 선생님들 보세요. 제가 오른쪽 전 했습니다. 보세요. 원본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그죠? 그러면 0과 샵의 차이점 보여드려 볼까요? 0. 똑같은 0을 입력했는데 맞죠? 선생님들 똑같이 0 입력했어요. 그런데 표시 형식이 0이면 0이 나옵니다. 똑같이 0 입력했는데 표시 형식이 샵이라면 0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선생님들? 차이점 아시겠어요? 0은 무조건 0을 표시하고 샵은 무의미한 0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써요? 이거 이제 외워요. 이해했으면 샵, 샵샵 0 무조건 외웁니다. 1의 자리는 0이 들어갑니다. 샵, 샵샵 0.
되셨죠? 여기까지 되셨고요. 그 다음에 쉽네요. 이제 D5부터 여기부터 여기 이름 정의하라는데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 클릭하면 나 D5야. 예, 클릭하면 나 이8이야. 이게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D5부터 D11을 이름 뭘로 하라고요? 분류로 하래요. 분류 엔터 끝.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제1작업의 표서식 작성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1작업의 값계산 문제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값계산 문제는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요. 각각 20점씩입니다. 140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입력사항이 100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 가격인데요.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할인 가격은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반올림하여 100원까지 100원 단위까지입니다. 그죠? 그러면 라운드 함수 나올 거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00원이니까 동그라미 2개 마이너스 2입니다. 단 할인율은 이품운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단가가 3만원 이상이면 10%, 그 이외에는 5%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라운드 함수와 if 함수로 쓰고 100의 자리까지 표현입니다. 그죠? 갈 거예요. 엑셀에서 갈 거예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fx 인수가 2개가 보입니다. 넘버는 어떠한 값을 넘버 디지트 어떤 자리까지 이 말이에요.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 동그라미 2개 100원 인데 어떤 거를 어떤 숫자를 제가 설명되어 있었죠. 단가 빼기 단가 곱하기 할인율인데요. 할인율이 조건에 따라 정해지네요. 그래서 여기서 if 가로 열고 닫고 함수를 또 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끝 아니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서 if문의 가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이렇게 호출되겠죠.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입니다. 는 물어볼 수 있는 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라고? 할인율은 단가가 3만원 이상이니 물어봐야죠. 단가가 같은 줄이는 단가가 크거나 같다 3만 그러면 몇 퍼센트? 10%. 10%라고 꼭 쓰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 5%. 됐나요? if 함수 끝났고요. 라운드 함수 가볼까요? 라운드 함수 끝났고요. 확인합니다. 되셨죠? 자, 검정 십자가 채우기 핸들 만들어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고 어떻게 한다? 서식 없이 채우기 하셔가지고 선이 깨지지 않도록 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2번 문제입니다. 판매 순위. 우리 이번 시험부터 지난 시험부터 그 랭크 함수가 안 나오고 랭크.equal 함수가 나오고 있죠. 인수는 그러니까 모양새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랭크 이퀄 등수가 같을 때는 다 같이 잘한 등수 1등이 3명일 때 다 같이 1등으로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가볼까요? 는 랭크 .eq 가로 열고 fx 갑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실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래요, 선생님들?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매 수량으로 하래요. 판매 수량으로 내림차순. 판매 수량이 많은 아이들이 1등. 그리고 뒤에다 뭐 붙여라? 위 붙이래요. 엔드 연산자 써서 위 붙이세요. 이 말이네요. 가볼 거예요. 여기서 넘버 뭐가 기준? 판매 수량. 내 판매 수량이 두 번째 레퍼런스 참조입니다. 판매 수량들 중에서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채우기들 할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이 범위는 어떻게 된다? F4 눌러주세요. 절대 참조 $G, $O 부터 $G, $12까지 범위를 항상 고정시킵니다. 왜? 채우기 핸들하면 주소가 일씩 증가하니까 범위가 계속 바뀌겠죠. 이 범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4로 절대 주소로 변경해 줍니다. 오더는 아까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0, 오름차순 그러면 1입니다. 0은 잘한 애가 1등 이 말이에요. 점점 내려가야 되니까 값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뭐 붙여라?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엔드는 이렇게 함수와 글자 또는 함수와 함수를 연결할 때 쓰는 연결함수입니다. 위라고 써주래요. 쌍따옴표 엔터. 됐네요. 그죠? 5위이고요. 검정 십자가.
클릭 드래그 됐고요. 어떻게 한다. 여기 선이 깨졌겠죠. 얇은 선으로 복사가 됐겠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선도 안 깨집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3번 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지우고 올까요? 그죠? 조금만 지우고. 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선생님들. 관엽식물 재고 수량의 평균. 재고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조건이 뭐고요? 관엽식물만. 여기 보면 많이 있죠? 식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재고 수량을 구하는데요. 누구만 관엽식물만 하나, 둘, 셋. 요 세 개의 평균을 구하란 얘기네요. 맞나요? 재고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썸이프와 카운트이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합. 아이쿠, 글씨가 안 이뻐도 합 나누기 개수인가요? 개수인가요? 이거 어떻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성적표 같으면 총점 나누기 과목 수잖아요. 그게 평균이죠. 자, 썸이프는요. 조건이 맞는 것들의 합계. 카운트이프는요. 조건이 맞는 것들이 셀의 개수. 오, 결국은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 하란 얘기네요. 맞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 합계 나누기 개수니까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 썸과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카운트이프를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이프에서 구할 수 있다 이 말인 거네요. 는 가겠습니다. 는 썸이프 가로 열고 fx 하겠습니다. 가보면 인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생님들 레인지 범위고 두 번째 거는 조건이래요. 근데 당연히 여긴 뭐예요? 조건 써있죠. 조건에 맞는지 검사할 범위. 조건 범위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뭐였는데 관엽식물 이만큼 중에서 조건이 뭐래요? 관엽식물. 이게 분류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들? 우리가 아까 이렇게 잡아서 이름을 분류라고 뒀으니까. 그 중에 썸레인지 합계 구할 범위 어디라고요? 얘가 재고 수량의 평균 구했으니까 재고 수량의 합계를 구해야 되겠네. 맞나요? 합계 구할 범위 썸레인지. 확인. 끝이 아니죠. 나누기 카운트 이프 가로 열고 fx 썸이프하고 똑같은데 여기 뭐가 있었어요? 썸이프는 썸레인지 합계 구할 범위. 그러니까 여긴 똑같습니다. 썸이프하고 어디에서? 당연히 분류 범위 내에서 누구 찾아라? 관엽식물 타이핑해도 됩니다. 관엽식물 땅따옴편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확인. 합계 나누기 개수니까 3개 평균 나왔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 4번 문제입니다. 총 판매 수입 보실까요? 총 판매 수입은 단가 곱하기 수량의 합을 구하세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 단가 곱하기 수량 더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 더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 각각을 다 곱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걸 합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합을 더하라 아니고 각각을 합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각각을 곱으로 곱해서 나머지 더하라. 다시 말하면 배열의 곱이에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이 배열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 순서끼리 곱해서 결과값을 몽땅 더하라 이 말이에요. 그 함수가 sum product입니다. 는 sum product. 만약에 모르는 함수가 나오면 일단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이렇게. 여기 있네요. 제가 스펠링이 틀렸나 봐요. 는 sum product 가로 열고 fx 이렇게 나오네요. 제가 배열의 곱이라 그랬죠. 배열의 곱의 합 보세요. 배열 1 누구? 단가 곱하기 배열 2 누구? 판매 수량 이렇게 곱하래요. 그런 다음에 각각을 자릿수에 맞춰 곱한 다음에 다 더하래요. 그쵸? 확인합니다. 이번 달 매출이네요. 선생님들 이 매출의 합 구한 거네요. 너무 간단하겠죠? 최대 판매량 얘는 그냥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최대니까 는 맥스 가로 열고 뭐의 최대값? 판매 수량의 최대값. 범위가 당연히 판매 수량. 가로 닫고 엔터. 자, 되셨나요? 이제 6번 남았습니다. 6번은 어떻게 하래요? H14셀 여기 H14셀에 있는 요 값을 가지고 단가를 가져와라.
요것이 요거 오면 옆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가서 요거 갖고 와라. 여기 지금 요거라면 옆으로 가서 요거 갖고 와라 이 말이에요. 자, H14 셀에 있는 값을 찾아와서 그쵸? VLOOKUP입니다. VLOOKUP 검색 찾아와서 단가를 갖고 오란 얘기죠. 자, 보시면 는 V 버티컬이에요. 룩업 찾아와 가로 열고 fx. 자, 룩업 밸류 찾는 값이 뭔데? 당연히 H14. 자, S3421 여기 있나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갖고 올 건데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잡아줘 이 말이에요. 여기가 식물 아이디이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식물명이면 범위는 여기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범위 입력하는 것까지 H12까지 비사부터 H12 컬럼 인덱스 몇 번째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 다섯 번 레인지 룩업 정확한 값 갖고 와야 되겠죠? 0입니다 이 말이죠. V룩업도 0, 랭크도 0. 그죠? 그대로 확인 갑니다. 구했네요. 맞나요? S3421은 단가가 28,500원. 여기를 갈까요? 유효성 검사되어 있으니까 다른 파일 찾아보면 412 요거네요. 가보면 16,000원. 맞나요? 맞네요. 이렇게 일정 셀에 정해진 값만 들어오는 것을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값을 정해놓고 변경이 되면 그 값을 찾아오는 값을 VLOOKUP 찾기 함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6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7번 가실게요. 7번. 자, 문제 볼까요?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치요. 조건부 서식인데요. 보세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단가가 3만 원 이상인 어디에?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볼까요? 가보면 자, 행 전체 그랬으니까 범위 이렇게 잡습니다. 그죠? 조건부 서식 홈에 있나요? 홈 메뉴에 스타일용을 가보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입니다. 어떤 규칙? 수식으로. 그런데 어떤 수식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가가 3만 원 이상 그랬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찍었더니 선생님들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행 앞에 달러가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오행만 보라는 거네요. 아니고 우리 이만큼 다 검색해야 되잖아. 그죠? 맞아요? 이렇게 잡아도 안 되고. 자, 보세요. 우리가 단가만 보라 했는데 단가만 찍었더니 5가 고정돼서 어떻게 하겠다. 오행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주면 5, 6, 7, 8, 점점점 12까지 검색해 볼게 이 말이에요. 어떠하면 그거 나갔다 3만 원.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서식에서 글자색은 파랑,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가가 3만 원 이상인 투, 행 전체가 서식이 적용됐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제1작업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넘어가실게요. 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제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아시겠지요? 자, 갑니다. 자, 제1작업의 B2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입니다. 어디에다가? 아래쪽 제2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안 합니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억하세요. 뭐? 열 너비 확인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엔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냥 붙여넣기 하면 셀이 좁아서 글자가 다 보이지 않아서 또 드래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 너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의 조건이었어요. 이제부터 이제 문제 시작인 거예요. 그죠? 조건 볼까요? 자, 일단은 목표 값을 찾으래요. B11부터 G11셀을 병합하여 식물 나라의 판매 수량 평균을 입력한 후 입력하래요. H11셀에 D 에버리지 함수로 식물 나라의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죠? 해야 되겠네요. 갑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
B11부터 G11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식물나라의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콜론 개 가로 닫고 띄우고 평균이라고 입력하래요. 그죠? 입력한 후 H11셀에 여기네요. D 에버리지 함수. D는 D 에버리지 함수로 가로 열고 fx. 자, 선생님들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왔습니다. 앞에 D가 있어요. 그럼 무조건 범위는 전체 필드부터 잡습니다. B2부터 H10까지. 필드 구할 필드예요. 구할 필드가 뭐예요? 식물나라의 판매 수량의 평균. 평균 에버리지 있는 거고. 구할 필드 뭐라고요? 판매 수량. 구할 필드 뭐라고요? 판매 수량. 이렇게 찍으라고요. 필드 잡는 거예요. 또는 1, 2, 3, 4, 5, 6 해도 돼요. 조건이 뭐라고요? 식물나라. 그냥 식물나라가 아니고 판매 상점이 식물나라. 전부 이렇게 이행 됐네요. 그죠?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었습니다. 필드를 잡는 거.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테두리 맞추어 주래요. 범위 잡고 1번 모든 테두리 한번, 2번 바깥쪽 굵은 상자 테두리 한번. 끝. 됐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요거래요. 목표값 찾기. 식물나라의 판매 수량이 604가 되려면 지금은 얼마인데요? 602래요. 604가 되려면 602가 604가 되려면 누가?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 어디예요?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 얘가 얼마 돼야 돼?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기 수식에 있는 D 에버리지 함수가 있는 수식셀 H11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목표값 찾기. 메뉴가 안 보이죠? 어디에 있냐면 가상 분석. 시나리오 목표값 찾기 데이터 표는 가상 분석에 있습니다. 목표값 찾기 클릭해 주시면 수식셀 H11에 있나요? 맞습니다. 찾는 값 얘가 얼마 되고 싶대요? 604. 값을 바꿀 셀 누가? 바이올렛의 판매 수량이 어디예요? G3. 맞나요? 확인입니다. 됐네요. 선생님들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얘가 258이 되면 되겠대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목표값 찾기. 자, 이번 문제는요. 2번 고급 필터입니다. 어떨 때는 목표값 찾기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문제가 다 나왔네요. 그죠? 자, 고급 필터 하실 거고요. 고급 필터. 필터의 기능 아시죠? 조건에 맞는 것들 걸러오는 기능이고요. 식물 아이디가 F로 시작하거나 이거 뭐예요? F 대문자죠? 별 에스테리스크예요. Shift 8 하거나 거나 너무 중요해요. 거나 이고 아니고 거나 오화입니다. 재고 수량이 100개 이하인 자료 의 뭐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식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필드가 있는데 몇 개만 갖고 오래요? 하나, 둘, 셋, 4개만 갖고 오래요. 이렇게 필터로 골라올 필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갖고 오래요. 다 갖고 오는 게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해볼까요? 이거부터 할게요. 식물 아이디가 F로 시작하거나 갑니다. 자, 식물 아이디 여기 있죠? 얘를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할 건데 이거는 목록 범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것은 조건 범위입니다. 조건 범위 어디에 쓰래요? B14 갑니다. B14에다가 컨트롤 V 식물 아이디가 F로 시작하거나 재고 수량이 여기 있죠. 재고 수량 컨트롤 C 컨트롤 V 재고 수량이입니다. 그죠? 그럼 식물 아이디가 어떻게 한다고요? F로 시작하거나 F 별입니다. F 별 Shift 8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F 별은 F로 시작하거나 그죠? 별 F는 F로 끝나거나 별 F 별은 F를 포함하거나 차이점 아시겠나요? F로 시작 F로 끝
F를 포함. 요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아셔야 돼요. 자, F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별은 에스테리스크 모든 문자를 뜻합니다. 거나이기 때문에 대각선을 입력하는 거예요. 재고 수량이 어떻다? 재고 수량은 100 이하이면 작거나 같다 100입니다. 그죠? 자, 요게 지금 우리 고급 필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여러분도 문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문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하고 있죠. 자, 필드를 정해줬습니다.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식물 아이디랑 식물명이랑 단가랑 판매 수량만 갖고 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4개의 필드만. 원래 몇 개의 필드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필드인데 3개의 필드만 갖고 오래요. 선택하겠습니다. 식물 아이디 클릭. 컨트롤 누르고 식물명.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단가 그리고 판매 수량 마지막 거 선택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된 겁니다. 음역이 안 들어간 거에 하나, 둘, 셋, 넷 됐죠? 컨트롤 C. B18셀에 컨트롤 V 이렇게 되겠죠. 필드를 정해주면 그 필드를 입력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갑니다. 고급 필터하러 가는 거예요. 범위 잡아주시고 어떻게 한다? 데이터에 고급 정렬 및 필터 영역 보이시죠? 고급에 가보시면 얘가 물어봐요. 목록 범위 1번 요거죠. 2번 조건 범위 어디에요, 선생님들? 여기 우리가 입력한 부분 여기. 자, 복사 위치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우리 문제지에 보시면 B18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필드를 정해주지 않으면 복사 위치를 B18에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필드를 정해줬기 때문에 필드를 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되셨나요? 복사 위치 활성화 안 됐을 때는 뭐 한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한다 이 말인 거예요. 확인합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가져오면 제 이 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80점 문제가 끝이 난 겁니다. 잘 되셨나요? 네. 잘 안 되시면 반복 연습만이 답입니다. 제 3작업 가겠습니다. 자, 3작업 문제 한번 보실까요? 가보시면 이렇게 하래요, 선생님들. 정렬 및 부분합인데 제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3작업의 B2에다가 모두 붙여넣으세요. 모두 안 할 거예요. 뭐? 선택하여 붙여넣기. 다시 갑니다. 1작업, 제 1작업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컨트롤 C 제 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아니고 뭐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 뭘로? 열너비로. 확인, 엔터 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이거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까지 하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요거예요. 출력처럼 정렬하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출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페페로니끼리 모여 있고요. 식물나라끼리 모여 있고 꽃순이끼리 모여 있네요. 자, 판매 상점을 기준으로 정렬한 겁니다. 이 말이에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판매 상점을 기준으로 판매 상점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피읍이 먼저 나왔으니까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됐나요? 페퍼로니, 식물나라, 꽃순이 됐나요? 네,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정렬했고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부분합을 갈게요. 데이터에 부분합. 부분합은 결국은 부분 모아서 합계구할게요. 이 말인 거예요. 부분합 갈 거고요. 여기 또 숨어진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정렬을 우리가 판매 상점으로 했나요? 그렇다면 그룹할 항목의 기준도 뭐다? 판매 상점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다 틀려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거 요거예요. 식물명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 다시 말하면 부분합을 2번 해야 돼요. 1번, 2번 해야 돼요. 이 말인 거예요. 갑니다. 자,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건 빼주고 식물명의 사용할 함수는 개수 이 말이에요. 식물명의 개수가 몇 개인지 페페로니 2개, 식물나라 3개 나타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로운 값으로의 대체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체크되어 있으면 항상 맨 마지막 것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셔야 돼요. 꼭 포인트. 그룹화 항목 정렬 기준과 같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준다. 두 개가 포인트예요. 됐나요? 식물명의 개수를 일단 확인합니다. 맞죠? 이렇게 구했죠, 선생님들? 한 번 더 갑니다. 부분합. 뭐 하래요? 책에서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식물명은 빼주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해주는데 새로운 값 대치 빠져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확인할 거예요. 자, 책 보세요, 선생님들. 윤곽을 지우시오. 2번 문제입니다. 그쵸? 가볼까요? 자, 요게 윤곽이에요, 선생님들. 실제로는 4번만 지워볼까요? 클릭하면 3번만 지워볼까요? 클릭하면 이렇게 수준을 지워주는 거라고 보이세요. 2번. 보이나요? 1번.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건들란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를 이 전체를 지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서 여기 오른쪽 메뉴에 보시면 윤곽선 위에 보시면 윤곽선 영역에 보시면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윤곽을 지우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값이 소수점 이런 거 틀린 거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 틀린 값이 있다면 입력이 틀린 거예요, 선생님들. 아시겠죠? 자, 이건 우리 블럭 잡을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얘는요. 테두리가 여기가 찐한 테두리가 있네요. 우리 건 없는데. 그렇다면 홈에서 굵은 상자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 부분이었습니다. 제4작업 그래프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0점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프는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범위. 자, 차트 종류는 묵은 세로 막대형이고 데이터의 범위는 제1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라. 그리고 세 시트로 4작업으로 이름 바꿔라까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세 개를. 갑니다. 엑셀 가시면 제1작업 가셔가지고 자, 인쇄물을 보시면서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엑셀에서 특히 그래프에서의 범위는 요 X축 요거 있으시죠? X축, 가로축 요거를 기본 가로축 요거는 기본 세로축 요거는 보조 세로축인 거예요. 그죠? 그걸 아시고 하면 너무 좋겠죠? 자, 어쨌든 기본 가로축이 범위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요거 범례 이게 범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이올렛, 벵갈 고무나무인 거 보니까 누가 범위예요, 선생님들? 데이터의 범위는 요거 식물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판매 수량, 단가, 얘가 범위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그쵸? 가로, X축이랑 범례가 범위입니다. 이 말이에요.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 거는요. 데이터가 훨씬 많죠. 6개가 아니죠? 그럼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그래프를 그대로 보시면서 선택하겠습니다. 1번 너무 중요한 거. 필드는 무조건 잡습니다. 그죠? 식물 아이디 아니고 식물명. 자, 첫 번째 거 그냥 클릭했고요. 두 번째부터 컨트롤 바이올렛.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벵갈 고무나무.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짱짱이 휴멜. 베이비 핑거 모듬. 마리안느. 마리아 철화까지 잡았네요. 우리가 아까 그래프를 보고 요게 지금 X축인 거예요. 가로축. 그 다음에 범례 뭐였어요, 선생님들? 판매 수량입니다. 요거랑 똑같은 라인. 얘 클릭, 얘 클릭. 하나, 둘, 셋, 넷. 한 칸 띄우고 얘. 맞나요? 그 다음은 단가. 다시 앞으로 오네요. 그죠? 클릭, 클릭. 드래그 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얘를 드래그 했으면 똑같이도 드래그 해야 돼요, 선생님들.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무조건 그냥 한 번씩만 클릭합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거 안 잡힙니다. 잡힌 거예요. 모양만 안 잡히는 거예요. 자, 갑니다. 삽입에. 자, 데이터 아니고 그래프 중에서 어떤 거요, 선생님들? 첫 번째 거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는 2010하고 2016이 다를 수 있어요. 전 설명 2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은 내년까지 보실 수 있어요, 시험은. 이렇게 차트가 나오면 잘 된 거고요. 한쪽으로 그래프가 몰려 있거나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무조건 딜리트로 삭제해서 범위를 다시 잡습니다. 우린 잘 됐으니까 갑니다. 자, 문제 보시면 보세요. 종류 잘 만들었고요. 두 번째 데이터 범위 잘 잡았고요. 세 번째 위치 갑니다. 위치를 세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 차트 이동 오른쪽 상단에 차트 도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가보면 차트 이동 어디로? 세 시트로 이름 뭐라고? 제4작업
확인하면 아래쪽에 시트가 추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 맨 앞에 와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해서 맨 뒤로 갑니다. 왔나요? 여기까지가 3번까지 풀어보신 거예요. 됐나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입니다. 4번 문제. 레이아웃 3번에 스타일 1번 써있네요.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보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레이아웃 몇 번? 3번. 자, 보세요, 선생님들. 요소들이 바뀌는 게 보이나요? 범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죠? 눈금선이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쨌든 3번으로 하래요. 3번. 그 다음에 스타일, 여기 스타일이네요. 몇 번으로 하래요? 1번으로 하래요. 1번. 얘네요, 얘. 그죠? 클릭. 됐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에 영역 서식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여기에 두면 차트 영역이래요. 요 안에 두면 그림 영역이래요. 요 얘기예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되시나요? 차트 영역부터 갑니다. 차트 영역 클릭하고 글꼴은 굴림입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엔터.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아니네요. 그죠? 11포인트네요. 11포인트. 에이구. 11포인트. 자, 채우기 효과 갈 건데요. 선생님들 여기 채우기 말고요. 여기 채우기 말고요. 서식에 가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으세요. 그죠? 여기서 할까요? 클릭하셔가지고 뭐 질감으로 바로 갑니다. 질감에 파랑박엽지라고 써있죠. 선생님들 요거네요. 파랑박엽지, 분홍박엽지, 꽃다발. 그죠? 색깔로 찾으세요. 그게 빠릅니다. 여기까지 된 겁니다. 팁을 하나. 여기 뭐라고요, 선생님들? 여기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우리 채우기 효과 어디로 갔다고요? 서식으로 갔다고요. 서식 기억하세요. 메모해 주세요. 자,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 배경 1로 해주래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었죠? 클릭하고 똑같이 도형 채우기인데 뭘로 하라고요? 흰색 배경 1 얘네요. 클릭. 이렇게 되는 얘기네요. 되셨나요? 자, 이것이 5번이었고요. 6번 제목 서식입니다. 제목 요거죠? 클릭하고 제가 입력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서식부터 입력합니다. 홈에 가시면 굴림의 크기는 굵게 먼저 하래요. 굵게 크기는 24 엔터. 그 다음에 채우기 여긴 해도 돼요, 선생님들. 채우기 흰색 해도 되는데 뭐가 없느냐면 테두리가 여기 없어요. 테두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자? 서식에 가보시면 도형 윤곽선이 테두리입니다. 여기도 쓰세요. 테두리 어디로 간다? 서식에 가면 어떤 메뉴다? 도형 윤곽선이래요. 아이고 너무 어렵다. 역시 너무 안 이쁜데? 그죠? 다시 쓸까요? 이게 뭐야? 그죠? 도형 조금 낫다. 도형 윤곽선 메모 꼭 해주세요. 윤곽선 의차. 그죠? 자, 엑셀로 옵니다. 가보시면 어떤 거 도형 윤곽선은 그냥 검정으로 자동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글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에 뭐라고. 그죠?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관엽 식물 및 다육 식물의 판매 현황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6번까지 하신 거고요. 7번이 2010하고 2016이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010이신 분들은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요거 보시면 자,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1번은 뭐 차트 종류를 변경합니다. 두 번째는 뭐 보조축으로 지정합니다. 누구를, 단가를, 포인트입니다. 그죠? 단가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와보시면 누가 단가예요, 선생님들? 누가 단가예요? 파란색이 단가네. 우리 차트 가볼까요? 파란색밖에 안 보이네. 파란색 그래프를 클릭하고 자, 선생님들 보조축으로 변경할 때요.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팝업 창이 열리고 보조축이 바로 이렇게 뜹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파란 거 눌러져 있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해서 그냥 2010은 바로 꺾은 선형의
네 번째 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2016은 어떻게 한다? 콤보로 합니다. 콤보로 가시고 자, 파란 게 지금 단가였잖아요. 단가는 뭐다? 단가는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고 보조축이고 판매 수량은 묶은 채로 막대형이고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확인 어떤가요, 선생님들? 책하고 똑같아졌나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이래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을 선생님들 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우리 단가 그래프가 꺾은 선 그래프인데 요 중앙에 있는 요 표식이 보이나요, 선생님들? 요 표식? 요 표식을 삼각형으로 바꾸고 크기도 좀 더 크게 해달래요. 요게 이번에 추가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 자, 2010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골라오시면 되고요. 2016은 이걸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할까요? 하시면 이렇게 계열 옵션 나오고요. 표식이 뜹니다. 표식. 그죠? 그 중에서 표식 옵션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 제공 클릭하고 형식을 뭐로 하겠다? 삼각형으로 할 거고 크기는 10으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리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레이블, 라벨이에요. 이름표입니다. 이 말이죠. 삼각형으로 커진 거 보이시죠? 자, 레이블은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기에 나타났네. 얘만. 지금 한번 클릭하면 이 주황색 그래프가 선택이 다 됩니다. 판매 수량이. 그런데 어떻게? 얘만 필요하대요. 레이블은. 한 번 더 클릭. 그죠? 다시 볼까요? 한 번 클릭하면 전체가 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됐나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잘 됐죠? 여기까지가 서식의 두 번째였고요. 눈금선 보실게요. 요게 지금 주 눈금선이거든요. 눈금선의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하래요. 그럼 요거 더블 클릭 해볼까요? 여기서 따닥.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은 어떻게? 팝업 창이 이렇게 뜨면서 바로 고칠 수 있게 뜹니다. 그죠?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선, 실선의 어떤 거? 대시 종류를 네 번째 파선으로 하래요. 파선. 그죠? 바뀐 거 보이시나요? 2010은 더블 클릭해서 바로 파선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6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면 자, 기본 세로축 한번 보실까요? 기본 세로축을 보시면 이렇게 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700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래프 한번 볼까요? 엑셀로 오셔서 보시면 우리 거는 하이픈이네요. 그죠? 최대값은 700 맞습니다. 그리고 주 단위도 600으로 맞습니다. 그죠? 이 표시 단위가 잘못됐죠. 자, 엑셀 2010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표시 형식이 나타납니다. 2016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서식 나타나고요. 최하단 내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표시 형식이 있으실 거고요. 끝까지 내려가 주시면 이렇게 표시 형식이 회계로 되어 있고요. 회계형은 0을 하이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0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화형으로 바꿀 거예요. 통화 0이 나왔어요. 문제는 뭐 화폐 단위가 나왔습니다. 화폐 단위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호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최소값 0, 최대값 700, 그리고 주단위 10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기본 세로축 잘 됐고요. 보조 세로축은 잘 됐나요? 네, 잘 됐습니다. 자, 8번 법례인데요. 법례하시기 전에 제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 요 안쪽 그림 영역 안쪽에 테두리가 까맣게 들어와 있네요. 인쇄물에서는 보실까요? 까만 거 보이시나요? 우리 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클릭하고 선을 실선으로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0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실선 주시면 될 거고요. 마찬가지 차트 영역도 클릭하시고 테두리를 실선 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진한 선이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법례 보시겠습니다. 아래쪽에 법례가 판매 수량 되어 있는데요.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줄은 반드시 한 줄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법례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법례의
데이터 선택이 나와 있죠. 자, 우리 판매 수량 바꾸고 싶은 거예요. 판매 수량을 클릭하시고 편집합니다. 두 줄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입력된 셀을 클릭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거를 지우시고 우리가 원하는 한 줄로 입력하면 되겠죠.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콜론 개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바뀌셨죠? 그대로 확인합니다. 이것이 법례를 변경하는 거였고요. 9번 도형 문제 보시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메뉴 올라갑니다. 삽입에 가보시면 도형의 제일 아래쪽 메뉴에 설명선 있으시고요. 그 두 번째 메뉴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클릭하시고 자, 이때 그릴 때 시작점은 위쪽에 있는 제목을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육자부터 들어갔네요. 그죠? 육자 중앙부터 하셔가지고 판 매자까지 됐네요. 드래그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려주신 다음에 노란 조절점이 나오면 클릭하시고 방향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최대 띄우고 판매 글자가 흰색인 게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도형의 배경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글자색이 안 보이겠죠. 이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반드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입력된 걸 보면 상하 정렬, 좌우 정렬 하나도 안 됐죠. 그래서 홈에 오셔서 상하 정렬 클릭 한번, 좌우 정렬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그림 영역의 글씨는 굴림의 11포인트였기 때문에 굴림 엔터 11포인트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까지 하셨고요. 10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까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쭉 보세요.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시트 순서 볼 거예요.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잘 됐나요? 좋고요. 제1작업 가셔가지고 확인합니다.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된 것 같아요. 제2작업 좋고요. 제3작업 좋고요. 제4작업까지 좋습니다. 그러면 저장하실 거예요.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죠. 전송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작업 표시줄에서 수험자용 프로그램 아이콘 클릭해 주시면 이게 답안 전송 보입니다. 답안 전송 눌러주시면 존재 있음은 확인했었죠. 답안 전송 성공하고 닫기 하시면 되겠죠. 자,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시험이 끝났다고 보고 수험자 종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ITQ 종료 하시고 예스 하시고 나오면 시험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0년 9월 ITQ 엑셀 B형 문제 풀이 강의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